며느리의 고백 뒤 아들의 다급한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같은 평범한 주부가 겪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올해 62살의 한은정이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36년째 해로하고 있고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퇴직한 후로 집 앞 작은 정원을 가꾸는 걸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물뿌리개를 들고 나가서 토마토며 상추며 정성스럽게 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 아들 민수는 34살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동물을 좋아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수의사가 되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다만 연애에는 좀 소극적인 편이었어서 저희 부부가 항상 걱정이었답니다. 주변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바로 자식들 장가 시집 문제죠. 특히 아들이 있는 집은 더욱 그렇잖아요. 며느리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실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누구인데? 어떤 분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민수가 수줍게 웃으면서 병원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집 청소는 기본이고 남편은 정원의 꽃들을 더욱 예쁘게 다듬고 저는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전통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정갈하게 깎아 놓았어요. 마치 왕손이라도 모시는 기분이었답니다. 드디어 그 일요일이 왔어요. 오후 2시쯤 민수가 한 여성과 함께 집에 들어왔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가 보통 정도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라고 합니다. 민수 씨를 통해 좋은 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곱고 말씨도 단정해서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윤아 씨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고 따뜻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매실차가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저도 카페에서 써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며느리감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윤아 씨가 돌아간 후에 민수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어떠세요? 윤아 누나 마음에 드시죠? 그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정말 좋은 분 같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 후로 윤아 씨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오고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주려고 했죠. 저는 그런 윤아 씨가 점점 더 예뻐 보였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복받은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윤아 누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히 저희는 기뻐하며 허락했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혼인신고 문제였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유나 씨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카페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유나 씨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양가 상견례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요즘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그것도 전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더 이상했던 건 신분증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할 때의 유나 씨 반응이었어요.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잠깐 보여달라고 했더니 지갑에 안 가져왔어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무리 둔한 저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나 씨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저희에게도 항상 정성스럽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유나 씨가 안쓰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손자를 기대했던 마음에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상한 건 그 진단서가 뭔가 어색해 보였다는 거예요. 병원 이름도 생소했고 의사 이름도 잘 안 보이게 되어 있고 물론 의료 서류라는 게 다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때 그런 의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동안 쌓인 여러 의문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유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했더니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민수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성인인 자식의 연애에 너무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 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멀리 떨어져서 받는다든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목소리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 정말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유나 씨가 저희 집에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라고 하면서 억지로 웃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유나 씨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도대체 뭘까? 그게 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나 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시내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날 약속 시간에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유나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한 화장에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앉자마자 유나 씨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때 유나 씨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서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유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식사 중일 때는 전화를 안 하는 아이라서 이상했어요. 유나 씨에게 잠깐만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숨이 차고 급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유나 누나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어. 그 순간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해요. 곧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사람들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유나 누나한테 말 시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뒷문으로 나오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정말 절박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확실했어요. 저는 유나 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유나 씨도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레스토랑 입구 쪽을 계속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입구 쪽을 봤는데 정말 이상한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긴 했지만 뭔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도 날카롭고 움직임도 뭔가 위험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나 씨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화장실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유나 누나는 그냥 두고 나오세요. 유나를 그냥 두고? 그럼 유나는 어떻게 돼? 엄마, 지금은 엄마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빨리 나오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저는 그대로 했어요. 화장실 옆에 있던 비상구를 통해 뒷문으로 나갔어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를 보는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어요. 민수야,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이런 일이? 그때서야 민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엄마, 유나 누나는 사실 기혼자예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남편을 가진. 뭐? 기혼자라고? 네,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유나 누나의 본명은 따로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 가명이에요.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상태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유나 씨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민수를? 유나 누나 남편이 조직과 연관된 사람이래요.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유나 누나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와의 만남도? 처음에는 그냥 숨을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신분증을 안 보여준 것도,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한 것도, 혼인신고를 미룬 것도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레스토랑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유나 누나 남편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유나 누나의 행방을 찾아낸 거죠. 유나 누나가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유나 씨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항상 조심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남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유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며칠 후에 유나 씨가 민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정말로 멀리 떠나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유나 씨가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 집이 좋아졌어요. 잠깐이라도 평범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나 씨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인 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유나 누나가 처한 상황은 이해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계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요. 민수 씨가 당연히 화날 만해요. 저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유나 씨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끔 민수가 걱정하긴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실을 숨긴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유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나 씨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옳지 않죠. 특히 결혼이라는 건 진실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건데, 거짓말로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나 씨도 나름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연애도 결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서로에게 진실해야 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삶보다도 숨김없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고 민수는 동물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민수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엄마,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민수의 연애 얘기가 나오면 저는 조심스러워져요. 이번처럼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민수가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더 믿어봐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자녀분들의 연애나 결혼 문제로 고민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너무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성이에요. 서로에게 숨기는 게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약속인데 거짓말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유나 씨도 참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댔던 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가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식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며느리나 사위를 만날 때는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걸 싫어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인데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해 봐야 해요. 유나 씨처럼 계속 둘러댄다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의심해 볼 만해요. 요즘은 사실혼을 선호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다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결혼하면 바로 신고를 하잖아요. 계속 미룬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혀 소개하지 않는 경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좁다고 해도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아예 없다고 하면 의심스럽죠. 유나 씨처럼 다 핑계를 대면서 피한다면 더욱 그래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가 식구들이 모두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번 유나 씨 일도 그래요.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도 진실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유나 씨를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거죠. 요즘 민수를 보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잖아요 라고도 했어요.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저희 부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대할 거예요. 물론 의심부터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해 봐야겠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가족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이미 가족이 된 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나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옳지 않아요. 특히 결혼처럼 중요한 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요즘 가끔 뉴스에서 유나 씨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친 여성들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유나 씨도 이해가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유나 씨 남편이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다행히 민수가 미리 알아내서 저를 구해줬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민수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웃과 안부를 묻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남편이 정원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게 정말 즐거워요. 토마토며 오이며 상추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가 동물병원에서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살렸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정말 귀여워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유나 씨 일을 겪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한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가 훨씬 소중한 거였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물론 민수의 결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자녀분들의 연애나 결혼 문제로 고민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죠. 하지만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특히 신분을 속이거나 과거를 숨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솔직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바로 민수였어요. 혈육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빨리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이제 저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유나 씨 같은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만날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세요. 거창한 꿈이나 특별한 일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민수의 결혼을 재촉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지 꼼꼼히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